통영의 한 항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는 무인도인데 뭐 사람이 사는가 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각해봐라. 사람도 안 살고 집도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무섭겠노. 무인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백길조차 닿지 않는다는 그곳. 소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제작진. 통영항에서 백길로 30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섬. 1시간 30분을 달리자 소문의 진원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뭘까? 배편도 없는 섬에 어렵게 입성한 제작진. 소문의 정체를 찾아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덧 해는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한 상황.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음산한 기운만 맴도는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의문의 집 한 채.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가가 보는데 아무도 안 산 것 같은데? 폐가네, 폐가. 혹신하는 마음에 다른 집도 살펴보지만 역시나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저기. 설마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저기요. 서둘러 뒤를 쫓는 제작진. 저기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의문의 여인. 안 보여. 안 보여. 대체 이 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무인도로 알려진 외딴 섬. 어둠 속에서 울리던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대체 뭘까? 지난밤 소리를 들었던 폐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버려진 물건들 뿐. 사람이 사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산길로 들어선 제작진 앞에 나타난 의문의 염소 한 마리. 그런데 그때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뜻밖에도 수십 마리의 흑염소와 함께 있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혹시 지난밤에 봤던 사람과 동일 인물? 실례합니다. 아유, 누구요? 어떻게 여기 왔어? 이 오지를. 저기 MBN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어이구. 어젯밤부터 봤는데 네. 막 호랑이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멀리 있는 거 들어오라고. 염소를 키우고 계시는 거구나. 예. 염소를 키우며 섬에 산다는 여자. 해명아 부른다. 가자 그러지. 달려오잖아. 아이고. 넓은 섬 전체를 앞마당 삼아 살고 있는 염소들. 그래서 밥때가 되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염소들을 불러 모은다는데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얼른. 이 적은 것들은 내가 챙겨내 먹여야 돼. 안 먹이면 안 돼. 근데 요것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와. 비읍아, 가소이. 비읍이. 왜 비읍이에요? 비읍 써졌다 해갖고 비읍이라고. 염소가 몇 마리 있어요? 몇 마리 안 돼. 네. 한 80마리. 어머니 그러면 그 80마리를 다 알아요? 우리 알죠, 얼굴. 알고 또 이렇게 부르면서 설사한 놈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아픈 놈도 있는가 보고
언뜻 보기엔 다 같은 흑염소처럼 보여도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다는군요. 스타일이 기가 막히구만.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기가 막히잖아요. 줘봐. 얼마 주고 했어? 5만 원 주고 했다고?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 초도 미용실에서? 아가 이리 와봤어. 뭐하며 우리 새끼. 이거 태어난 지 3일 됐어. 어디 지돌인가 지순인가 봅시다. 왜냐면 고추가 있어버리네. 지돌이네요. 지혜 태어나서 지돌이라 해놨어. 품 안의 자식들처럼 염소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는 여자. 아니 그런데 여긴 무인도 아니었나요? 감긴다 감기. 이 여인은 어쩌다 인적 드문 외딴 섬에서 살게 된 걸까? 그 속사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아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어서 오세요. 이거요. 아, 저 방송에서 하는데요. MBN에서. 웰컴. 컴온.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나 우리 남편이자 도지사에다가 반장에다가 위장에다 독재자에다가 2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어. 아따 그래 좋다고 웃어구만. 독재자라는 게. 아, 어머니 남편이세요? 예, 남편인데 20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어 버려. 저 독재자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물려주라고. 나한테 내가 이제 갖고 있으려 근데 그 우리 새끼들이 나를 다 찍어준다 해놔놓은 게 틀림없이 될 것이요. 아, 자녀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 저 염소들이 우리 새끼들이요. 아, 염소들이 우리 새끼들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요. 나 도지사 사는 집이고 마누라 사는 집이요. 단둘이 사는 섬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니 도지사라는 남편. 여기가 이거 도지사 방이에요. 여기가. 도지사는 해봐요. 완전 신형으로. 신형으로 TV도. 완전. 방만 봐도 권력의 차이가 느껴진다네요. 나는 저 봐요. 저렇고 쬐까는 텔레비를 쓰고 있어. 10인치. 텔레비부터 틀려버리잖아. 해경 초소였는데 이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그 해경에서 우리가 사면서 이거 다 문 다 만들고 그랬지. 과거 14가구가 터를 잡고 살았지만 주민들이 모두 떠나 1994년부터는 무인도로 지정됐다는 초도. 하지만 부부가 무인도에 들어와 개척하면서 20년째 섬을 지키는 유일한 주민이 됐습니다.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부부. 그런데 어째 옷이 좀 많이 낡아 보입니다. 우리 초도 패션. 초도 패션. 부겹이로 지금 꼬맸거든. 그래갖고 엄청 이거 두꺼워. 두꺼우니까 아무데 앉아도 궁뎅이가 안 시려워. 지금 우리가 20년 차 입고 있어. 이거 떨어지고 나면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20년이요? 응. 아이고, 신발 신발도. 이거. 신발도 연식이 꽤 오래돼 보입니다. 신발이 이거 떨어져 버리더란 게. 어머니, 이거 어떻게 신고 다녀요? 계속 신어놔서 그런가. 이 신발이 너무 편하네. 이것이 또 물건이란 게 이것이 물건이요 이것이. 달걀 판 묶던 노끈을 밑창이 떨어진 신발을 묶는 데 사용하고 있군요. 만드는가 몰라. 이거 초도 패션이고 너무 깔끔하더만. 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져. 이것이 바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초도 스타일. 이곳에선 빨래하는 스타일도 남다르다는군요. 어머니, 빨래하러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물가에. 아, 우물이 있어요? 우물가에. 이곳이 바로 물이 귀한 섬의 오아시스. 초도에 사람이 살던 그 옛날 마을에서 쓰던 공동 우물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공동 우물에서 부부는 빨래도 하고 식수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남자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아유 추운데 같이 하고 가야지. 혼자 간다고 그래. 아이고 물 조금 한 번 더 떠주고 가지. 그러면 내가 다 헹구고 하라고. 아이고 좀 이것도 좀 같이 해주고 가면 될 건데 그냥 가버린 거 봐봐. 아이고 지겨워 진짜. 아이고 저런 영감 믿고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아이고 힘쓰는 일이 생겼다 하면 도망가기 바쁘다는 남편. 물이 이렇게 많이 빠진 줄 몰랐네. 오메 진짜 포도씨 떠지네. 잘하면 나 빠져버렸구만. 잘하면 나 빠져버렸어. 같이 이러고 와도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밥상 차릴 때까지 있고 여자는 밥 해야 되고 여자들이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지. 이제 신세 타령 해봐야 소용도 없고. 꾀만 부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섬 생활이 힘에 부칠 때가 많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분노의 빨래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 한겨울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손빨래까지 마쳤으니 짜증이 밀려들 법도 한데 또 물이 뚝뚝뚝뚝. 옛날 노래가 참말로 뭐 시냇물 흐르면 임의옷을 빨아놀고 나물 캐어 밥을 짓는 정다오라 초가상 가는데 옛날 말이 초가상. 시냇물 흐르면 임의옷을 빨아놀고 나물 캐어 밥을 짓는 정다오. 화창한 날씨에 노래 한 자락에 기분이 바로 풀리는 게 아내 종임 씨의 스타일이라네요. 그런데 바쁜 척하고 사라진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뭘 하나 했더니 낚시 준비가 한창이군요. 아버님 뭐를 낚으실 거예요 오늘? 뭐 낚으냐 하면은 새우를 낚아요. 새울. 새우리요? 새울. 여기서 매일 하니까 네. 그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새울 낚아야 돼. 새우를. 시간. 허허, 세월을 낚는다니 참으로 속 편한 소리만 하는 남자. 그야말로 유유자적 자신만의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아. 고기는 안 잡혀도 좋다. 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바다 공기를 마시고 저 먼 데서 이렇게 쳐다보고 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 그걸로 대만족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남자가 꿈꿔왔던 무인도 라이프.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남자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세월 낚시를 끝낸 남자. 이젠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형님 어디 에? 가세요? 네, 아직도 비밀 장소가 있어. 비밀 장소요? 따라오면 알아.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거 줄게. 바위 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거 내 비밀 장소에 간단한 음료수. 예, 여기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있는데 뭐 한 잔 할래? 커피가 있네. 또 소주 드시게 한 잔하고 싶어 한잔 하고. 응? 그래서 여기다 감춰놨다 이렇게 내가 춥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 한 잔 해. 누가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염소가 봐도 말 안 하니까. 세상 사람 다 알아도 아내는 몰라야 한다는 비밀의 장소.
또 추운 날에 이렇게 한잔 하면 조금 몸이 훈훈해. 술을 숨겨둔 비밀 냉장고랍니다. 이재미에 매일같이 세월을 낚으러 바다를 찾는다는데요. 여보 고기. 고기 잡았어. 고기 잡았어? 엄청나게 잡아. 엄청나게 잡아? 참말로? 바람 많이 부니까 많이 잡았어. 와이고 아무것도 없구만. 바람이 불어서 안 돼. 무엇이 핑계만 좋아. 하여튼 핑계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 던지질 못해서 그냥 갔다 그냥 올라. 그래도 뭐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조금 몇 개 먹어서 이만큼. 우엄이오메 세상에 아픈 사람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먹으면 돼요. 또 바닷가에 가서. 남편만 믿고 있다간 굶어 죽을 판. 결국 아내가 나섰습니다. 여보 많이 잡아가지고 나 대신 집사람인데 따개비도 따고 또 홍합 같은 것도 따고 이러니까 먹을 거 많은데 나는 그런 거 홍합 같은 건 잘 못 따.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난 집사람 의견을 많이 하지. 좋아. 아이고, 아내 속도 모르고 속 편한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도시와는 달리 자급자족해야 하는 섬생활. 세월만 낚는 남편을 대신해 오늘도 먹을 걸 구해오는 건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아주 태평하게 뭐 즐길 줄만 알지. 뭐 이런 거 해서 먹을 생각을 안 해. 그 나는 이제 어쩔 것이오. 내가 해야 쪼가서 먹어야 된 게 반찬. 영감 믿다가는 이런 것도 맛도 못 봐. 밭에서 산에서 나는 푸성기가 없는 겨울철엔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 반찬거리를 구한다는데요. 커야 먹을 게 있는데 너무 작아요. 아따 이거는 좀 크다. 이거는 좀 커. 이거 맛있는 거요. 이게 해초만 먹고 사. 해초. 바다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군소. 이게 고급 안주요. 고급 술안주요 이것이. 조금 한 주먹만 뜯으면 돼. 제철 맞은 톳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고 도지사가 유권자 관리를 하는 줄 알아? 하도 안 해요.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하지. 그러니까 아주 안 돼.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섬에 들어와서는 더 고달파졌다는 이 여자의 일생. 여자는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때는 이제 당도 막 높고 약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어디로 가자는 생각은. 그러니까 떠날 바에는 아예 벗이 없는 데로 떠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택시기사로 일했다는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를 앓게 되고 합병증으로 실명위기까지 닥쳤습니다. 그저 남편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공기 좋고 스트레스 없는 곳을 찾아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섬이었죠. 그렇게 섬에 들어온 지 20년째. 다행히 남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는데요. 남편이 오늘 생선 잡았으면 생선 구이하고 또 회도 해서 한잔 먹으려고 했더만 틀렸어. 오늘은 아내가 손수 따온 톳이 유일한 반찬거리. 톳은 살짝 삶아서 차가운 물로 식혀줘야 색이 더 선명해진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거 라면 아니에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건강한 식재료인 톳과 라면의 만남. 그 맛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름도 생소한 톳라면. 초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군요. 불도 안 끄고 못 오고 있어.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뭐 이러고 상차려 갖고
만남 라면에 뭐 많이 톳 들어간 라면을 알란 거 몰라. 톳 들어간 라면. 아니 먹어봐서 라면이 맛이 좋아야지 뭐 이것만 봤으면 그래. 아이고 두 말하면 잔소리란 게 영감이 오늘 고기를 좀 잡아왔어야 해가지고 이러고 한잔해 한잔하고 구워 먹고 다 할 건데 인자는 안돼 톳 들어가는 라면 톳 들어가는 라면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남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 같지요? 젓가락에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아이고 깜깜. 배터리가 다 되어버렸는 것 같다. 아이고 아 당신 뭔가? 휴대폰 당신 휴대폰. 됐다. 발전기 돌리로 당신만 갈라. 내가 갈까? 아 당신 가. 그래서 여기 있으게 얼른 와.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들고 와. 아이고 얘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러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얼른 가지는 않았는지. 하루 종일 구름 껴보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어. 아니, 안 되지? 내가 할게. 어디를 눌려? 엉뚱한 거 눌러. 하나 참된 이 영감. 전기가 없는 무인도에서 태양열을 저장해서 쓰다 보니 이런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구름 껴서 그러고 막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섬 생활이 고단하진 않을까요? 불도 없은 게 그때는 그냥 또 일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누우면 자게 되고 막 그래. 누워 자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고 그랬지. 내가 여기 와서 자기한테 한 만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안 해줘. 어쩌니 조금 가면 막 짜증 부리고 성질이 욱해가지고 뭣도 갖다 조금 가면 내다 갖다 던져보려고 그러고 그래. 아니 어쨌든 고마워. 그런 게- 이제까지 살아줘서. 아이고 이제 고마워. 다사다난했던 섬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영남아! 아 영남 새끼 설사해갖고 주사 맞아야 되는데 어디 갔디야? 좀 이따 불러. 아까 내가 봤다. 이른 아침부터 아픈 염소를 찾느라 바빠 보이는 여자. 여자친구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영남아! 아이고 없네. 어디 구멍으로 나가버렸네. 삼순아 영남이 봤냐 안 봤냐? 못 봤다고야. 아이고 큰일 났네. 여가 학교요. 공부하러 왔는가 어쨌는가? 염소들의 놀이터가 된 폐교 운동장. 나 여고 온 줄 알았더니 학교 안 왔네. 영남아! 영남아! 어디 갔어? 영남이 봤어 안 봤어? 결석은 안 오는데 영어 공부 시간인데 어디 갔을까? 안 되는데? 요 조기 교육도 우리는 시켜버린 게. 가자. 아 어디 갔을거나 영남이가?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 영어 모르면 안 돼. 영남아! 꽁꽁 숨어 애를 태우는 녀석.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얼른 오세요. 염소 설사한 거 잡아야 된 게 얼른. 내가 봐놨은 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남편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염소들을 불러 모으는 마술피리. 밥대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낼까요? 마음껏 병원에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찾았어. 저기 앉는 순놈 저기 긴 것 같아. 여기 순놈 없잖아. 아이고 도망가면 안 된대. 기억. 부부가 합세해서 용남이를 우리 안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온다. 요리 뭐라 살살. 눈치채고 도망갈까 조심스레 움직이는 남자. 과연 눈치 빠른 염소가 부부의 유인 작전에 넘어올 것인가?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에 하나둘씩 보이는 염소들. 얼른 들어왔다. 얼른 문 닫아. 얼른.
우리 안으로 가두기 성공. 얘가 묶어졌는 거 봐. 됐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녀석이 어찌나 날쌘지 쉽사리 잡히질 않네요. 여기 와, 여기 와. 제가 여기 막고 있을게요. 여기. 고고 간다. 결국 제작진까지 합세한 상황. 바로 그때 잡았어? 됐어. 야 이놈아 너를 나서주게 하려고 그래 이놈아. 드디어 포획 작전 성공. 우리 새끼 할머니가 만난 거 줄게. 물이랑 많이 먹어야 돼. 요즘에 어메? 하하. 왜요? 어메 어디 찔렸었냐 너? 아 몰라가지고 이놈아. 네가 설사 안 왔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다 이놈아. 설사한 바람에 알았지.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치료에 나선 부부. 녀석도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입원으로 가게. 병원에 저도 입원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른 와. 얼른. 산모실도 되고 입원실도 되고 다용도로 쓰는 게 돼. 너는 너는 아픈 바람에 이제 상전되었다 이제. 아픈 바람에 상전되었어. 부부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염소들. 잘나서 할머니가 이제 잘 낫게 해줄게. 응? 알았지? 우리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여기 있어. 물도 먹고. 아이고 그래도 김대기 뭐라고 해도 김대기 씨 때문에 빨리 잡았고. 그럼 나 혼자는 못 잡지. 어떻게 잡나 너 힘들지. 못 잡아 혼자는. 잘. 어째서 그렇게 지극정성이세요? 아니 여기 맨 처음에 와서 저것들이 우리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줬는데. 그럼 저것들 없으면 뭐 두 영감이 못 했겠어. 저것들 쳐다보고 웃고 울고 그랬지. 외로운 섬 생활의 위로가 돼준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남편 하나 믿고 섬에 들어온 종임 씨. 여기 지금 이거 다 찬 거. 여기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는 여기서 많이 쉬었는 게. 근데 이봐요 지금. 젊은 날에 우리 어째 이렇게 잘생겼을까? 여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찾는 손님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부부. 제주도에서 시작된 인연은 1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꽃피운 사랑이기에 더욱 애틋했답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못 살잖아요. 여기서 오지 못했지. 아예 못 사는 게 아니고 오지를 못했지. 근데 내가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해서 따라왔지.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안 해. 그날 오후 모처럼 같이 낚시를 하러 나온 부부. 사실 남자 홀로 낚시를 보내면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아내가 따라 나섰답니다. 과연 오늘은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낚시 없이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남자. 한번도 잘 잡아요? 어? 아무튼 내가 낚시해. 근데 얘기 하나 많아요. 낚시 누가 잘하는가 한번 해볼게라. 어? 당신이 잘한다고 했은 게 누가 먼저 잡는가 봅시다. 어? 낚시 경력 도합 96년의 숨막히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 남편한테 뭐 얻어먹고 생선 좀 얻어먹으려다가 굶어 죽지. 아주. 그런데 왔죠.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얼른 와서 봐봐. 아버지 쓴 게. 입질해? 잠시 후 또다시 낚시에 성공한 아내. 김대규! 바다의 붕어라 불리는 망상어잡이 성공. 몇 마리 잡았어? 어?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부에 낮에. 위기를 느낀 탓일까요?
옷 깊숙이 숨겨둔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남편. 이거 내 무기야, 비장의 무기야. 아내의 계속되는 도발에 그동안 아껴둔 찌까지 꺼내든 남편. 과연 남자의 비장의 무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제 물기만을 기다릴 뿐. 드디어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잡으셨어요? 낚싯줄이 팽팽한 게 월척을 낚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요?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식 없이 바디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냐? 낚싯바늘이 바위에 걸렸던 거군요. 물고기가 아니라 초도를 낚아버린 남편. 그 시각 왔어, 김대규. 얼른 와봐, 얼른. 또 왔어요, 얼른 오란 게. 아이고, 저렇게. 계속되는 성공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왔다, 영감. 아이고, 또 잡았네. 김대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완벽한 승리. 근데 여기는 그 고기가 저 남녀 차별을 많이 둬. 차비 무슨 말씀이세요? 차비라는 게? 여기는 순놈이 많으니까 순놈들이 나한테 많이 잡혀. 옛날에는 내가 뭐 못해갖고 그랬는데 인자는 뭐 내가 잽이 안 되지. 이제 낚시 고수라는 타이틀은 아내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치열했던 낚시 대결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오늘 저녁 반찬은 갓 잡은 망상어 구이. 망상어는 지금이 제철이라 살이 꽉 차고 맛도 기가 막히다는데요. 아니 혹시 지금 나뭇가지로 생선을 뒤집으신 건가요? 아, 요거만 뒤집는 거 최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거 따지. 잘 익은 생선에 마지막으로 양념 간장만 부어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맛있게 잡수시. 예. 과연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맛있어? 그런데 어째 남자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급기야 음식을 뱉어내기까지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조금 싱겁다, 싱거. 조금 싱겁다, 싱거. 딱도 안 오고 먹기만 한 사람이 그냥 당신은 이제 내가 더 늙으면 이것도 못 해준 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잡수란 게. 속 터지게 끝까지 묵묵부답인 남편. 그냥 입 다물어 버려요. 방송에 나갈까 싶은데. 한 20년 장기 짓고 오고 있는 사람이. 그래 인자는 내가 이제 올해는. 그리고 또 유권자 관리를 하면 되는데 관리도 안 해. 관리도 안 하고 큰 소리만 뺑뺑 친 게. 아, 잘 먹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석유의 경일기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유난히 해가 빨라지는 섬의 하루. 어느새 부부의 집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주로 보고 있어 뚫어라오고. 아이고 세상에 궁뎅이 벌써 오늘따라서 궁뎅이가 더 찢어진 것 같네. 응? 버섯이요 꼬매줄게. 아이고 궁뎅이. 아니, 그냥 꼬라보라. 이꽃 꼬매라고? 어쩌고 입고 해 버섯.
섬 사람들에게 새 옷은 사치일 뿐 옷이 해지면 덧대어 꿰매 입는 게 초도 스타일인데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옷을 꿰매던 와중에 문득 옛 추억이 떠오른 종임 씨. 그거 그 꼬매는 거 옆에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자그라 자 못 달라고 이러고 앉아 있냐.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지. 명절 된 게 또 생각나고 이러고 바느질한 게 생각나.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되었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는데요. 그런 아내를 보니 남편도 괜시리 미안해집니다. 연분 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꽃이 피면 같이 울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추억에 잠겨 보는데요. 이제 완전히 칼라로 돼버렸네. 이게. 좋겠어 칼라로 되었어. 좋겠어 칼라로 되었어. 입어보지요. 멋진가 보게. 우리 엄마 생각나게 한 바느질. 과연 어떤 스타일이 완성됐을까? 오메 멋진 거. 세상에 저녁에도 멋져 보여. 당신이 해줘서 한 2년 동안은 편하겠네 아주 그냥. 아 이걸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아이고 참말로. 아 여기 싹 돌아서 걸로 가야 돼. 아이고.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인데 서둘러 집을 나서는 부부. 도착한 곳은 부부만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여기 보인다. 있어. 새벽부터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부지런해야만 맛볼 수 있다는 초도의 보물 소라 때문이죠. 아따 소라 새끼가 있네. 야, 그 색깔. 아무도 없고 우리만 사니까 저 소라가 물 빠지면 여기 가대 있어. 한두 몇 개씩. 많이 쓸 때는 이상 많이 있어. 열로 하나 딸 때도 있다고. 이걸로 하나. 아 잠깐 이렇게 하도 요것도 있잖아요. 요. 이런 골짜기 있은 게 저 옷 안 버리고도. 뭐 있는데요? 저기 안에? 이거 뭐냐? 군소. 잡아. 아, 먹지도 못하면서 뭔 군소 잡아. 아 여보 여기 하나 있다. 있어? 아, 이리 와봐. 아이고 있으면 당신이 좀 잡으시오. 그래서 지금 물때가 되니까 지금 내려가지 않았네. 이거 뭐 우리 충분하잖아.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보물을 캐낸 부부. 좋긴 한데. 참숯보다 화력이 좋다는 솔방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또. 은은한 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소라 구이에는 솔방울이 찰떡이라던데요. 솔방울 구이에 빠지면 서운한 고구마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머 이거 다 익었다요. 금방 익어버려. 소라는. 아하,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자태. 에이 영감 먹을 건 나오도 안 해본다. 영감 먹을 건 나오도 안 해봤어. 영감 먹을 건 나오도 않아서 할 수 없이 혼자 먹는다는 아내. 나. 하하, 이번에 남편이 좋아하는 부위가 제대로 나왔나요? 뜨거운 것도 조심해. 이거는 못 잡어. 내가 먹어야 돼. 이게 맛난 건 내가 먹고 안 맛난 건 여기가 먹고. 아 이가 안 좋아서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안 좋아. 아내는 잘 안 먹는 소라 내장을 특히나 좋아한다는 남편. 이 배경이 요거 맛을 더 맛있게 해주자. 우와
서로 맛있는 걸 먹겠다고 싸울 일 없으니 이 부부는 식성도 찰떡궁합이네요. 섬이 아니었다면 이 기막힌 맛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은 또 낭만적인 것도 있고 또 자연을 만끽하고 살 수도 있고 그래. 모든 걸 다 갖고 살 수는 없잖아. 달짝지근한 구운 고구마로 입가심하는 부부. 그러지. 아우 맛있네. 꼭밤 같네. 왜? 당신은 이래 봐봐. 당신도 묻었어. 이쪽으로 이렇게 봐. 이렇게. 적적할 틈 없이 장난치기 바쁜 부부. 이게 바로 섬에서 단둘이서만 20년을 살아온 비결이겠지요. 우리 집 비닐하우스요. 겨울에 이렇게 덮어놔야 네. 저 얼지 않고 싱싱해갖고 있죠 이렇게. 우와. 새도 못 먹고요. 사계절 내내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는 비닐하우스 텃밭. 한겨울에도 파릇파릇한 배추가 가득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다 있습니다. 봄에 여름 같은 데는 별거 다 있지.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다 있지. 자급자족 라이프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한 가지 비결인 거죠. 평소에는 간소하게 끼니를 해결한다는 아내. 그런데 오늘은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가 많아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내 생일이요. 어머니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영감은 모를 거야. 평생 살아도 몰라. 건성굴레라. 그러니까 이제는 생일도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먹어야 돼. 하하, 챙겨주는 사람 없으니 직접 생일상을 차려 먹는다는 아내. 좀 센스 있는 사람 같으면 알겠지. 근데 기대는 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지.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과연 남편은 오늘도 무심하게 넘어갈까요? 아무 말 없이 미역국만 먹는 남편. 기대 안 한다더니 표정엔 기대감이 가득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눈치를 챌 법도 한데 아, 시원하네. 정말 할 말이 이뿐인가요? 세상에.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미역국만 먹어요? 응? 그런 감각이라든가, 응. 응? 그런 아주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딱 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어. 뭐 생각하면 응. 시간 되면 밥 얹어줄 거고, 아, 또 내가 생일이라고 하면 축하한다고 그 말에 한마디 하면 되거지. 뭐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버리라. 세상에.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 좋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어려워요. 옆구리 찔러 축하를 받긴 했는데 영 개운치 않은 상황. 아내의 표정엔 서운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운할 때마다 아내가 찾는다는 곳. 비밀을 털어놔도 소문날 일 없는 염소들인데요. 아, 그래 되겠냐 요즘 세상에. 응? 아주 젊은 사람들 같으면 쫓겨나본다 쫓겨나버려. 내가 늙었으니까 많이 봐준 게 그러지. 얼마나 평화로워요 우리 새끼들요. 이거 어째 싸워보려고 한번. 응? 더 줄게 할머니가. 하지만 오늘만큼은 염소들도 위로가 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웬일로 거울 앞에 앉아 단장까지 하는 부부. 할머니들이 나한테 꼬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손 가득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배에 오르는데요. 어머 이 통이 다 뭐예요? 기름통. 기름 받아. 충기 안 했지. 기름처럼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물건들은 무태서 사다 쓴다는 부부.
택시처럼 배를 불러야 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뱃삭시 비싸다 보니 마음껏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오면 밀린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분주한데요. 오늘은 설 준비로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개 사야지. 이 돌아. 이거 얼마요? 차례상에 올릴 실한 과일도 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좀 수상쩍습니다. 아내 몰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몰래 드시는 거예요? 저 혼나. 알면 혼나. 얼른 먹어야 돼. 하하, 먹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어디 가볼게. 그 영감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것 봐. 아이고 당뇨 있는 사람이 저런 거 먹어도 되는 거 애기들 마냥? 아이고 참말로. 당뇨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아이고 이빨이야. 아유 이빨이야. 아이고 이런 거 먹지 마라. 아 이거 언제 또 먹어봐. 여기 나와서 내가 한번 먹어보는 거지. 밥 먹으러 가자. 무트로 나올 때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 바로 외식입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요. 주부들이 꼽는 최고의 음식, 바로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지요. 아주 시원해 맛있네. 내 손으로 아는 게 더 맛있네. 남이 해줘서 그래. 영감. 밖에 나가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선수 삶이 좋아. 자유스럽고 공기가 시원하고. 아, 당신은 그런가 모르니 나는 아니요. 이제는 당신은 이제 당신 아픈 게 따라왔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든 게 나가고 잡는데 난데없는 아내의 폭탄 선언. 여보, 내 권력을 나눠줄 테니까 권한을 나눠줄까 정해서 그냥 공개를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지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알아들었고 이제는 내가 당신 뜻대로 내가 따라갈게. 우리 거기서 5년만 살고 나옵시다. 5년만 살고 나옵시다. 5년이면 내가 몇 살인 줄 아요. 아이고 거기 차라리 살고 말고. 무정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서일까요? 섬 밖으로 나가서 살자는 아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남편의 뜻을 받아줄까요? 여보요. 뭐 여기 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복 하나 사줘. 내복 사냐고? 너 뭐일로 내복까지 사주려고? 조금 뭐야? 아이고. 뜨겁고 이쁜 걸로 주세요. 웬일로 내복을 사준다고 나섰습니다. 두껍고 예쁜 거. 아이고 내복 사줄라. 하나 골라봐. 당신 골라 하나. 그래 요거. 이제껏 남편의 선물이라고는 받아본 역사가 없다는 아내. 잘 골랐었구만.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여기 사장님도 잘 골라주고. 이거 뜻이네. 랑 담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따매 영감이 카드도 쓰고 오래 살 일이네. 따뜻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사주는 거야. 아이고 내복 사주면 일어라 일부러 먹으려고 사주요? 이 영감쟁이 진짜 웃기는 영감쟁이네. 일어라고 사주면 나 안 입을래. 어? 그래도 안 사주는 것보다 낫잖아. 아이고 그래도 안 사준 것보다 낫은 게 입으라고? 알았어. 남편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 아내도 싫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속상한 아내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요?
그날 저녁 오늘은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대결을 청했습니다. 당신 뭐 팔 맡길까 여기 맡길까? 맞다. 아, 맞박은 무슨 말 안 좋은 게 여기에 여기. 10점 나면 10대라는 걸 알아두시오. 알아. 뒤집는 족족 패가 붙는 남편. 이러다가 싹쓸이 할 기세입니다. 피조 하나로. 모험에 이것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5점, 6점, 7점이면 지금 저기 뭐 3점이요. 3점 났어. 자, 세게. 아이고 화끈하게 대줘버려야지. 예상대로 남편의 승리. 맞박 때리기가. 아이 저거 있어. 그런데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파 보이는 요상한 상황. 내 손만 아프네. 힘줄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 때려놓고 아, 세상에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고스톱은 아내가 전문인데 판은 내가 기어이 이길란 게 두고 보시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내는 족족 패가 붙는 아내. 이번엔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하나 주시오. 따닥에 버렸은 게. 자, 폭탄 나는 폭탄이요. 당신은 싼 것까지 갔지만. 자, 고돌이 연자. 그래, 쓰러면 하나 더 오면 아니네. 잠깐 기다려봐. 고돌이에 쓴 게. 고야 뭐야. 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내의 공격. 또 나고. 몰라. 투고. 먹을 거는 자꾸 웃기지. 어쩐지. 기세 좋게 고를 2번이나 외친 아내. 과연 그 결과는? 감도 내가 먹어버리고 이제 가만히 기다려. 나버렸은 게. 1대요, 2대요, 3대요, 4대요, 5대, 6대, 7대, 8대, 9, 10대. 손 대시오. 10대. 또 멋지게 대고 말 여기를 저렇게 걷어갖고 10대 맞을 가고 돼야 있지. 대있지. 그냥 저렇게 왜 또 여기다 춤을 춰. 아, 내 손에다 있어? 아, 그 심리전 하지 마라. 나 내 손에다 있으면 아니라. 가만히 있어. 아, 왜 이래 때려? 10대니? 뭘 10대야? 10대요. 다시 세트봐. 다시 뭐부터 10대. 같이 세요. 다시 뭐만 했는데 10대냐고. 삭감을 그걸 어쩌고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너 이렇게 하트 쳐갖고 이겨갖고 때리지. 언제 때리겠어? 그 혼자만 이길 수가 없잖아. 나도 맞고 때리기도 하고. 봐중이 없네요. 재밌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마련한 남편의 이벤트가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부엌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 뜨거워. 그런데 손에 든 그건 뭔가요? 아이고. 가서 봐. 요거 신고 해야 돼. 뜨거워서. 뜨겁네. 뜨거운 게 이거 신고. 아내를 위한 남편의 특급 서비스. 남편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게 바로 찜질팩이었네요. 마누라가 이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큰일 날 고생만 하게 되고 이제까지. 아이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어째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해버리면 또 조금 내가 마음이 조금 그런디. 장기 짓고 이제 못하게 해야 돼. 안 돼. 못하지. 못하겠지. 장기 짓고 못하겠지. 독재도. 장기 짓고도 힘이 있어야 독재도 하고. 그래. 벌써 알아버렸어. 모든 걸 부인한테 바치려오이다. 딸에 내 말을 잘 들은다 이 말이지요. 약속하고 애기들 마냥 복사. 때론 왼수 같아도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사는 게 부부 사이. 부부가 섬에 들어와 21번째 맞는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떡국을 만들고 있어. 네, 네. 명절 되니까 네. 떡국 말랑말랑 해야 우리 아저씨가 잡수니까 먼저 그냥 푹 끓여야 돼. 씨알 굵은 통영굴이 듬뿍 들어간 떡국으로 새해 맞을 준비를 하는 아내. 액자가 넘치고 지금 톳을 넣어가지고 파란 빛을 내고. 섬에서는 귀한 대파 대신 톳을 송송 썰어 넣은 떡국. 안 나버리네. 아이고 도지사 식사합시다. 웬 떡국이야? 아, 우리 이제 명절 기분도 내고 요 굴만 많이 잡수시오. 예. 굴이 말랑말랑해 좋은 게. 둘만의 섬에서 또다시 맞이하게 된 새해. 자, 올해 우리 21년 차요. 젊어서 청춘해 가지고 이렇게 또 늙어버렸는데. 그래, 예, 늙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삽시다. 예. 당신이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올해도 떡국 끓여줘서 한 해 건강하게 또 나겠네. 고마워. 때로는 당신한테 막 짜증 내도 당신이 받아줘서 고맙소. 새해는 더 많이 받아주죠. 그래. 짠하자. 그만. 외딴 섬의 적막함을 웃음으로 채우고 있는 부부. 둘만의 섬에서 새해에도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